네, 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물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양대 증시가 모두 다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원하게 2,600포인트를 뚫어줬고요. 코스닥도 760선에 안착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제2의 HBM, 소캠을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극비리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정말 불굴의 주도주죠.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 보셨을 때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 동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2천억 원가량의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 기관은 매도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도 확인하시죠.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 1등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쪽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삼양식품도 역대급 호실적 나왔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요. 지난주부터 관세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동차 섹터도 오늘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11%대 급등합니다.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커지는 걸까요? 올트먼 CEO 관련해서 의료 AI 섹터도 오늘 또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나 3빌리언 같은 종목들 현재 리스트 들어와 있고요.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담고 있는 것은 반도체 투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던 한화그룹주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신고가를 갔고요. 현대로템도 오늘 신고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K방산의 저력은 대체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좀 높아 보이는데 지금도 진입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KB금융 같은 밸류업 종목들도 오늘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자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 11시 구간 진입 중인데 계속 고점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반도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바로 열어볼게요. 엔비디아에서 제2의 HBM이라고 해서 소캠에 대한 상용화를 지금 거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저전력 LPDDR5X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모듈 기준으로 쓰일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LPDDR5 만드는 팹리스 업체들, 기판 업체들 전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네. 오늘은 좀 바닥에서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기대감 큽니다. 일단 이 소캠 관련해서 찐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참 애매하긴 해요. 오늘 그 대부분 아마 다 그 주제를 다뤘던 것 같기는 한데 네.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 그렇죠. 극비리에. 네, 극비리에. 근데 저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극비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사실은 젠슨왕이 먼저 넌지시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온 디바이스 AI가 한동안 좀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소캠 관련해서 수혜주가 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오늘 뭐 기판 관련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이냐 아니면 기존에 뭐 제주 반도체와 같은 온 디바이스 A 관련주들을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직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에는 저는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이제 새로운 재료인 거는 맞으나 지금 차세대 HBM이 뭐가 될까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게 3E가 나왔으니까 HBM4 정상적으로 이제 넘버링이 가는 HBM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계속 나왔어요. 왜냐면 기존에 엔비디아가 다 서버용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소캠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 조금 더 작아지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AI 뭐 그 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형화되는 거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B2C에 조금 가까운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서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CXL 양산 시작한다. 네. 왜냐면 전력이나 등등등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XL이 또 뭐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요. 그러면 CXL 얘기가 언제 처음 나왔냐를 되짚어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초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용화 되는데 빨리 진행이 됐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소캠 관련된 게 정확하게 흐름을 타기에는 아직은 너무 초반이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저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양쪽 다 얘기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번 주까지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중을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대장주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골고루 조금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골고루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찐수혜주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게 이게 그 뭐 상용화 목전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네. 아직 이거를 정말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조금 더 이슈가 디벨롭이 돼야 할 필요가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 언급해 주셔서 안 그래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요. 네. 그러니까 살만하다, 매력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닥을 찍었을 뿐더러 매력도까지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요.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오늘 엔비디아가 사실 소캠 얘기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반응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누가 더 크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버용에 들어가던 거를 이제 소캠, 그러니까 손안에 들어가는 B2C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비슷한 HBM 내에서 성능을 조금 더 축소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지배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매출이 없진 않습니다. 뭐 전체 매출 비중에서 D램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HBM 3E 8단을 엔비디아 이제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빠르면 이제 아마 1분기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점 HBM에 대한 매출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오는 것 같고요. 왜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좋겠지만 기존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크게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HBM 매출 비중은 낮은 대신에 레거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타격이 더 컸던 거는 중국 쪽에서 HBM 관련 DDR4 정도까지는 지금 중국이 공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이제 대응책을 내놓았던 게
감산을 더 하겠다. 그리고 HBM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 레거시를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이구안신 데이터 관련해서 저는 괜찮은 뉴스들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뭐 PC나 뭐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등등을 보신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쓰다가 남은 게 공급량이 글로벌로 흘러나왔는데 중국 내에서 소화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공급량 늘어나는 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의 가격의 하방도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월 정도만 보시더라도 5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만 9천 원대가 최저점이었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5만 5천 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기존 대비해서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와 CXL 같은 경우에 작년 기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조금 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밀렸잖아요. HBM에서 밀렸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CXL 그래서 여기저기 테스트 많이 하고 있다, 뭐 시제품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쪽에서 관련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꼭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고르겠습니다. 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실 하이닉스 쪽에 손들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네. 이제 슬슬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5만 5천 원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계속 매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어떤 테마가 조금 더 매력적인지 알아볼게요. 네. 온디바이스 AI와 유리기판, CXL 오늘 다 잘 갑니다. 특히 뭐 심텍 같은 기판 종목들 진짜 여태까지 주목 못 받았던 종목들에도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어떤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제 지금 기대 수익이 높아요. 기대 수익이 높은 걸 따진다라고 하면 살짝 조금 애매한 것 왜요? 같은데 기대 수익은 지금 오늘 심텍 잘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리기판이랑 또 기존 세라믹 기판이랑 관련주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기존 기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기판이 또 다음 차세대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매출 비중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뭐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못 갔었는데 네. 기존 기판을 활용한 새로운 게 또 늘어나면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심텍이나 기존 기판, 세라믹 기판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관련 뉴스나 뭐 제품 상용화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부침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대신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안전한 걸 고르신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들어서면서부터 CS를 시작 딱 하고 나서부터 아예 순환매 안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봐요. 완전 주도주가 됐죠. 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다른 거 조금 올랐다가 차익 실현 나왔다가 그러면 또 그다음 순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걸 원하신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HBM 관련된 장비 대장주,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거는 완전하게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심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기존 기판 관련주나 CXL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섹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대표님 같으면 어떤 쪽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유리기판 쪽을 네. 계속 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 너무 많이 올랐어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이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문가로도 하지만 개인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형주 위주나 지금 이제 저희 뒤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조금 매력적인 구간, 가격대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구간들을 조금 노리는 성향인 것 같아요. 좀 힌트 좀 더 주세요.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유리기판 저는 뭐 둘 다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유리기판 관련 주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한 개 종목을 딱히 얘기하기가 네.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요. 아니면 HBM 관련해서 앞에서 저희가 소캠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여전히 강자는 후공정에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전공정 장비 저희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정 순서가 돌아오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후공정 장비. 여전히 후공정 장비 쪽이
오늘 또 여전히 오늘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순환매가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쉬고 있을 때 그쪽 후공정 장비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여전히 종목은 말씀 안 해주시네요. 뭐 이제 꼭 골라보라고 포스트 하면 이런 저는 거예요.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더 아까 삼성전자에 손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에 저는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조금 진짜 나도 이거에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판 관련주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그래도 한동안 조금 많이 쉬었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력이 분명히 있는 애들이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결론은 종목을 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장비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에서 제주반도체 말씀 주셨고 이제 전공정 장비가 하반기에 더 잘 갈 거다. 캐펙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을 네. 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조방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조방전 쪽에 굉장히 세고요.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좀 조정 나오나 싶었는데 또 잘 가잖아요. 한화그룹주도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조방전 같은 경우는 이게 궁금해요. 아, 여기서 끝물이 아닌가?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돼?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각자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조선부터 본다라고 하면 조선은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어찌됐건 LNG 수주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21년도부터 어찌됐건 LNG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실적 자체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 안정감 때문에 사실은 조선 섹터가 조금 올랐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 많이 할 거면 LNG 프로젝트도 많이 할 거고 LNG 선도 발주를 많이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조선과 방산이 합쳐진 MRO 쪽도 어찌됐건 소문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동맹국 내에서는 어찌됐건 군함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훈풍이 조금 많이 불어닥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건 거죠. 진짜 발주가 미국 쪽에서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나올 시기가 저는 임박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 멀지는 않았다.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관세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본인이 미국 쪽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가장 빠른 게 LNG 프로젝트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LNG 선 관련해서 발주가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겠구나. 빠르면 3분기, 4분기에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 적용이 될 거고 아무튼 업사이드는 조금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다음 방산도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잘 갔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 방산 관련 섹터가 잘 가잖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고 리스크는 트럼프의 입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여기저기 계속 던집니다. 가자지구 우리가 점령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또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던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리스크가 조금 더 세지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거의 이제 자주국방 얘기가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방비 증액을 할 거고 그로 인한 수혜는 한동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서 또 이제 아마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휴전 얘기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력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면 관세부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관세부가 하는데 철강이랑 관세하는데 미국의 다 대부분 HD 현대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대부분 거기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볼까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LX 일렉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조금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을 보시면은요, 일주일 이상 빠질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조정 살짝 나왔다가 조정의 폭도 깊지 않아요. 네.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 찍고 나서 바로 반등하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과 기대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방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때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올 때를 계속
매수의 시기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네.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고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선 쪽부터 좀 뜯어보면 조선 기자재도 오늘 되게 잘 가거든요. 네. 차라리 많이 오른 조선보다 기자재 쪽 보는 건 어때요? 기자재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뭐 태강도 그렇고 네. 이제 플랜트 관련된 거 뭐 태강 성광배도 쭉 나오잖아요. 여기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엔진 같은 경우도 신고가 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가요. 네,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은 조선 앞에 대장들이 잘 가줘야지 기자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고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 대장주들이 훨씬 더 아직은 기대감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게 군함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잘 갈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LNG 프로젝트 하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피팅 관련 업체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FLNG 선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FLNG 선이 사실은 만드는 데가 딱 세 군데의 조선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선소, 윗슨. 근데 여기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다 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LNG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여기서 또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FLNG에 대한 발주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장주가 조금 더 아직은 낫지 않나. 높아도 사자. 네, 왜냐면 둘 다 같이 높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또 그 다음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네. 기자재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덜 오른 대장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조선주는 좀 대장주 쪽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네. 한화 그룹주도 많이 올랐고 방산 쪽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네. 이쪽에 탑승해도 되는지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처럼 좀 조정 나온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 저는 전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전력 설비. 왜냐면 요즘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절대 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어찌됐건 안정적인 실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